안녕하세요 여러분, 봉쌤입니다. 자, 오늘 이벤트 프로시저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이벤트 프로시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벤트 프로시저란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지금부터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 팡팡 요금관리. 팡팡 요금관리 단추를 클릭하면 아무것도 실행을 안 되고 있죠. 팡팡 요금관리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고.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일단 디자인 모드를 눌러서 비활성화 시킨 다음 해당 폼에 있는 이 해당 시트에 있는 팡팡 요금관리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팡팡 요금관리 .쇼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팡팡 요금관리 .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닫고 눌러서 보면 열렸죠. 그 다음 폼이 초기화 되면, 자, 폼 초기화 하는 거 어떻게 썼죠? 종료도 안 되죠. 자, 디자인 모드, 비주얼 베이직, 해당 폼 원형 보고, 폼의 빈 부분 더블 클릭,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이니셜 라이즈 이렇게 해주면 폼이 실행화가 됐을 때 라는 이벤트를 띄울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폼이 초기화 되면 구분 슬래시 기본 요금 CMB 구분에게 목록에는 M6부터 N8 영역의 값을 표시되도록 하고. 자, 그러면 로우 소스 값을 넣는 거네요. 개체명 CMB 구분에게 점 명령을 하더라겠다. 무슨 명령? 행원번 영어로 로우 소스는 그냥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정보를 공유해서 찾겠다. M6셀부터 N8셀 영역까지 행원본으로 넣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호자 동반은 OPT U. 자, OPT U에게는 초기값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자, 체크박스나 옵션 박스에 체크하는 방법은 TRUE 값을 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은 저장할 필요 없이 그냥 닫아주고, 디자인 모드를 풀어주고 눌러주면 열리고 선택됐고, 그 다음 값도 들어갔고,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1번이 나오는 거죠. 1번은 열고 특정 콤보 상자에 값 넣거나 체크박스나 선택할 수 있도록 텍스트 상자에 값을 넣는 것, 이렇게까지가 보통 세트적으로 나오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보자고요. 2번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메모리에서 소거되도록 설정. 자, 여기서 말하는 소거는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이 말인데, 즉 다시 말하면 메모리에서 폼이 사라지면 폼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폼을 종료하시오 라고도 말하지만 가끔은 소거되도록 하라 이 말도 폼을 종료하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그럼 이건 쉬운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종료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일단 디자인 모드를 눌러서 편집 모드로 바꿔주고, 비주얼 베이직, 해당 폼 더블 클릭, 종료 버튼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뭐죠? on load me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눌러서 보면 종료까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일 쉬워요. 보통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에서 5점씩 출제가 되고요. 여기 두 문제가 나왔을 땐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시험 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좀 많이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항상 프로시저에서는 세 번째 문제 또는 두 번째 문제에 항상 랜덤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와요. 보통 시험 때 바쁜 시험 때는 이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풀 수 있도록, 풀다가 못 풀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마지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팡팡 요금관리 폼에 이 폼이죠. 등록 CMD 등록을 클릭하면, 자, 그러면 여기 눌러볼게요. 한번. 등록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이걸 누르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이걸 선택하고 아동명 봉쌤 이렇게 하고 입장시간 13시 00분, 쓸 때는 이렇게 써야죠. 13시 땡땡 00분, 퇴장시간은 14시 땡땡 00분 하고 등록을 누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이걸 누르면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적으로 추가되도록 설정하라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이 버튼을 누르면 요게, 자, 쉽게 말하면 요게 콤보 상자에 있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야겠죠. 여기 선택한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기본 요금은 여기 들어가는 거지. 기본 요금은 여기랑 여기네요. 여기랑 여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부터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발생 시점부터 만들죠. 디자인 모드, 비주얼 베이직, 그 다음 팡팡 요금관리 폼 더블 클릭, 해당 폼의 원형을 본 다음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더블 클릭. 자, 그럼 등록 버튼 클릭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단순히 생각을 해서 뭐부터 해보냐면요, 결론은, 자, 얘를 누르고 하나만 생각하자고요. 여기 셀, 여기 이 콤보 상자에 얘를 선택했다. 그러면 유아가 여기 들어가고 0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얘가 여기,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받을 곳은 어디예요? 여기서 받는 거죠. 여기가 어디죠? B 8셀이죠. B 8셀에는 어디를? M 6셀 M 6셀의 값을 넣는 거예요. 그쵸? M 6셀의 값을, B 8셀에는 M 6셀의 값을 넣겠다. 자, 이걸 넣는 방법은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새로운 내용들을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아마 디자인 모드로 가서 우리 그 비주얼 베이직의 등록 버튼, 여기서 자, 비주얼 베이직에서 셀을 지명해 줄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함수의 이름은 셀즈입니다. CELLS, 셀즈라는 함수가 있고요. 가로 열고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를 줘가지고 엑셀의 셀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B8셀이죠. 자, B8셀은, 자, 로우는 8이고요. 컬럼은요, B죠. B는 1년번호로 따졌을 때 A는 1, B는 2입니다. 그럼 8행 2열 이렇게 하면 B8셀을 지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셀에는 어디를? M. 자, M이 1, 2, 3, 4, 5, 6, 7, 8, 9, 10, J가 10, 11, 12, 13, 13열, 그리고 유한은 6행 13열, 6행 13열. 자, 셀즈 6행에 13열의 값을 갖다 놓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일단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첫 번째 거를 선택했다고 완전히 가정을 하고 했을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눌러서 될까요? 떨리네요. 그쵸? 얘를 선택했다 하고 일단 다른 거 필요 없고 등록을 누르면 일단 얘가 들어갔네요. 그쵸? 유아가 어때요? 신기하죠? 그럼 이와 같이 뭐를 하면 되겠어요? 자, 유아 지워볼게요.
UR을 지우고 디자인 모드를 다시 눌러서 얘를 넣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얘를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붙여넣기를 한 다음 C 이제 발행 열이 이제 바뀌죠. 2, 3, 4, 5 5죠. 5열에는 맞나요? 5열에는 6행 똑같죠. 13열이 아니라 14열의 값, 다시 말하면 여기를 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부분 했으면 닫고 실행을 해보면 얘를 선택했다, 등록을 눌렀어요. 여기 0이 원래 이게 0이 들어간 거예요. 0값은 이렇게 우리가 돈 표시, 회계 표시 될 때는 0값이 이렇게 짝대기로 나와요. 그럼 제대로 나왔죠. 자, 그럼 제대로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맨날 이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를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쵸? 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선택했을 때는 그래도 계속 유아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값은 유아지만 이 콤보 상자 CMB 구분이죠. CMB 구분 상자에 선택하는 값, 유아를 선택했으면 값은 유아지만 실제 이 콤보 상자의 값에 대한 1년 번호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콤보 상자에 1년 번호 값이 있는데 1년 번호는 0부터 1, 0, 1, 2, 3, 4 이렇게 달려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봐봐요. 자, 디자인 모드를 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 하나 더 볼게요. 요거를 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8행이 아니라 9행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9행에다가는 만약에 CMB 구분이 값을 넣겠다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여기서 얘를 선택했죠. 그럼 유아 값을 여기다가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유아가 들어갔죠. 그런데 다시 비주얼 베이지 여기다가 점 row list list indx 이렇게 하면요, 이 CMB 구분에서 선택한 값에다가 리스트 인덱스 번호를 달겠다. 이 말은 값에 대한 번호를 넣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없을 땐 값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있을 땐 이 값의 1년 번호가 여기에 넣겠다 이런 소리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래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럼 내가 이걸 선택했어요. 값은 유아지만 이 유아에 따르는 인덱스 번호는 뭐예요? 0번이죠. 그럼 등록 버튼 누르면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값들은 유아, 유치, 초등이지만 실제 리스트 인덱스 번호는 0, 1, 2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트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찾는 거죠. 자, 무슨 소리냐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넣겠다고 했죠. 뭐를? 이 값을 넣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값을 넣기 전에 우리가 지금 13열은 바뀌지 않아요. 여기는 무조건 여기로 고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번호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할 때마다 이게 6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구해야 됩니다. 뭐 가지고? 자, 바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 내가 선택하는 값에 대한 번호를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럼 임시 변수로 내가 콤보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콤보행이라는 임시 변수에는 자, CMB 구분. 그럼 이제 CMB 구분에서 구분의 값의 list list indx 인덱스 번호를 구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UR을 선택했어요. 그럼 리스트 인덱스 값이 얼마예요? 0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 값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값을 넣어야 되죠.
여기 몇 행이에요? 6행이죠. 근데 이 값은 0이란 말이에요 실제. 그럼 우리 0이 6이 되려면 얼마를 더해야 돼요? 당연히 6을 더해야겠죠. 이렇게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더하기 6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값에다가 무조건 6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유아가 아닌 U7을 선택했어요. 그럼 리스트 인덱스 번호는 1번이죠. 얘니까요. 여기다가 더하기 6을 하면 뭐예요? 7이죠. 그럼 여기가 7행이 맞다고요. 그쵸? 내가 그러면 여기 초등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 값은 2죠. 2 더하기 6은 뭐예요? 8이죠. 그럼 여기를 자동으로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리스트 값에다가 내가 원하는 수치까지 도달하기 위한 값을 더해주면 자동으로 변하는 행번호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도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구한 값을 콤보행이라는 변수에 넣겠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콤보행 변수값에 들어있는 행번호를 지금은 그러면 첫 번째 걸 선택했다면 6, 행 13열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밑에도 얘를 복사해서 콤보행 변수에 있는 값을 행번호로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닫고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지우고요. 자, 디자인 모드를 끄고 눌러서 얘를 첫 번째 걸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들어갔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U7을 누르면 들어갔죠. 내가 얘를 누르면 들어갔죠. 어때요? 내가 선택하는 값에 따르는 값을 찾아와서 넣는 거 되고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1달러 끝났는데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자꾸 여기만 들어가잖아요. 그쵸? 8행에만. 왜 자꾸 8행에만 들어가요? 문제는 여기를 8이라고 고정해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해야 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내가 누를 때마다 이 등록 버튼을 누를 때마다 무조건 8이 아닌 마지막 행을 감지해 그 다음 행에 자동으로 찍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구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행 다음을 무조건 찍어주는 구문이 있는데 선생님이 적어주고 해석해 줄 테니까 여러분 암기해 두세요. 자, 이거는 일단 임시 변수 마지막 행 마지막이라고 쓰겠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쓰고 마지막이라는 변수에는 range range 가로 열고 쌍따 자, 여기 랭지로 주는 셀 주소 하나를 줘야 되는데 여기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요. 이 표가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구분 여기를 찍어줘야 돼요. B5 그럼 여기다 B5를 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B5셀을 시작으로 점 명령을 하달하겠다. 무슨 명령을? current region. 자, 이 current region이라는 명령어는 뭐냐면 내가 지명한 셀로부터 연결된 데이터 지점을 자동 감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명령어만 나왔을 땐 B5만 찍고요. 거기에 명령을 내려 current region을 주게 되면 이 셀을 기점으로 연결된 데이터 지점을 자동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렇게 감지를 해줘요. 셀이 값이 없더라도 그렇게 인접한 셀들을 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커런트 리즌을 만나면서 얘가 이렇게 영역이 번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요래 놓고 영역을 데이터를 감지한 다음 로우즈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로우즈는 행으로 보겠다. 관찰 시점을 행 단위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잡아서 커런트 리전을 잡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걸 컬럼 열 단위로 볼 건지 행 단위로 볼 건지를 선언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선언이
로우즈 행 단위로 보겠다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한 거고요. 그래 놓고 뭐 하겠다? 카운트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 B5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데이터 영역, 인접 데이터 영역을 영역을 감지하겠다. 로우즈 행 단위로 보겠다. 그리고 카운트 하겠다. 그러면 카운트 하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면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이 값들의 결과는 5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찍어야 돼? 9행을 찍어야 되죠. 그쵸? 이 수식이 9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5가잖아요. 그러면 9가 되려면 5가 9가 되려면 얼마가 모질라요? 그렇죠. 4가 모질라죠. 그럼 더하기 4를 해주면 마지막 행 다음을 무조건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4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마지막이라는 변수에는 9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얘를 지웠어요. 그러면 자, 랭지 여기를 기점으로 커런트 리전 영역 데이터 영역을 잡겠다. 그 다음에 로우즈 행으로 보겠다. 카운트를 하겠다. 하나, 둘, 셋, 넷 더하기 얼마? 4는 4 더하기 4는 뭐죠? 8이죠. 마지막 행을 무조건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외우시면 또 외우실 때 좀 편할 것 같고요. 요게 항상 마지막 행을 다음을 지목해주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요걸 구했으니 여기다가 넣는 거죠. 마지막 이렇게요. 그리고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콤보행의 자동행을 잡아주고 얘는 마지막 행을 잡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닫고 여기서 중간 테스트 UR을 선택했다. 등록 들어갔죠? 유치를 선택했다. 등록 마지막에 들어갔죠? 그리고 잠시 종료 얘를 지우고 다시 눌러서 초등을 선택했다. 그럼 무조건 마지막 행 다음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만 이해는 되시죠? 그럼 여기까지 성공했다면 거의 반을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 이상 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차곡차곡 넣어야 되는 게 일단 얘하고 얘는 넣었죠. 아동명은 여기 넣어야겠죠. 자, 이걸 좀 지우고 헷갈리니까 아동명 여기 텍스트 상자의 값을 여기 넣어야겠죠. 자, 그러면 해보죠. 자, 요거 넣었고 요 다음에 요거 하나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 마지막 행 2열 이 아니라 3열이죠. 3열 아동명예는 아동명예는 이 콤보 상자의 13열이 아니죠. 이건 다 넣었어요. 이건 이제 필요 없고요. 어디 걸 이거 이름을 확인해야겠죠. txt 아동명 이거를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txt 아동명 컨트롤에 있는 값을 넣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아동명 맞죠? 그 다음에 u 보호자 동반이죠. 자, 보호자 동반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들어가 보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 자, 3열이 아니라 몇 열? 2열, 3열, 4열이죠. 4열에는 아동명이 아니라 유무를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겠죠. 여기 뭘 선택했는지 알아야 넣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여기서는 바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if문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뭐가 optu 어차피 두 개 선택하는 게 두 개잖아요. 유무. 그러니까 optu를 기점으로 물어보겠습니다. optu라는 컨트롤의 값이 같니? 뭐랑
true와 THN. 다시 말하면 OPTU를 선택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요? U를 쓰면 되겠죠. U라는 문자를 넣겠다. else 아니라면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무를 넣으면 되겠죠. 어차피 두 가지 합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무 이렇게 해서 and if 가는 거죠. and if 이렇게 해가주면 U를 선택했을 때는 U를 넣고 아닐 때는 무를 넣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눌러서 선택하고 봉쌤 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등록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U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들어가고 있나요? 아, 너무 깔끔하죠. 네,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겠고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 무 했죠. 입장시간. 자, 입장시간 같은 경우는 입장시간, 퇴장시간 요거 두 개를 넣는 거죠. 이름부터 확인하죠. txt 입장시간, txt 퇴장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 버튼 얘를 이제 복사해서 쓰죠. 또 네, 붙여넣기. 자, 3열이 아니라요. 지금 4열, 5열, 6열, 7열, 6, 7이죠. 얘를 하나 더 붙여넣기 한 다음에 6열과 7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txt 입장시간, 여기는 txt 퇴장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중간점검 눌러서 13시 00분 14시 00분 등록 이렇게 입력이 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문자가 아니라 숫자잖아요. 그쵸? 시간 데이터도 수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넣으면 이렇게 문자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저기 다시 들어가서 요 값들은 그냥 넣는 게 아니라 VAL, UE 밸류 값을 주게 되면요, 예, 수치화 시켜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비주얼 베이직 아니 버튼 13 땡땡 14 땡땡 등록.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되겠네요. 그쵸?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넣었고 우리가 이제 이 콤보 상자에서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뭐만 해요? 기본 요금 됐고 다 됐고 요금만 구하면 되겠죠? 요금만. 자, 요금을 구할 땐 잠시만 보죠. 구분과 기본 요금의 구분, 기본 요금 선택한 값을 각각 표시하고 선택했고요. 보호자 동반의 유가 선택했으면 유무를 선택했고 했죠. 요금은 퇴장 시간의 시간 마이너스 입장 시간의 시간. 자, 그러면 일단 비주얼 베이직을 띄워야겠죠. 눌러서 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여기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 8열 8열이죠. 자, 그럼 8열 요거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8열에는 다시 말하면 요금에는 일단 여기서 말하는 게 퇴장 시간을 먼저 퇴장 시간의 시간을 먼저 넣어보죠. 는 시간을 구하는 함수 HOUR hour 어디서 txt 퇴장 시간 점 VAL VALUE 이러면 이제 퇴장 시간의 시간만 구해 8열에 넣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한번 여기까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눌러서 얘를 선택했다. 예, 봉쌤이라고 했다. 뭐야, 그냥 A라고 했다. 그 다음에 U
입장 시간은 14시 00분, 여기는 15시 00분 하고 등록을 눌렀어요. 자, 일단 들어갔고, 자, 퇴장 시간을 우리가 찍었으니 15가 들어가는 게 맞죠. 퇴장 시간에 시간만 구한 게 맞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퇴장 시간에 시간 빼기 입장 시간의 시간. 그럼 이걸 복사를 해서 또 쓸 거 없이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잠시만요. 붙여넣기를 해주고 여기를 입장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입장 시간 곱하기 기본 요금. 자, 기본 요금 같은 경우는 어디 걸 쓰면 되죠? 이까지 오기 전에 먼저 기본 요금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구했죠.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쵸?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여기 이제 기본 요금을 구할 거니까. 콤보행의 14열 값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요금이 찍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잘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끝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니까 봉쌤, 그 다음에 U 입장시간 14시 00분, 퇴장시간 25시 00분, 등록. 이렇게 하면 이제 왜 이러지? 15만 들어갔네요. 그쵸? 곱하기가 안 들어갔나 보네. 곱하기 0인데 요게 왜 그러냐면 15가 나오면 안 되고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요금이 없는 건데, 이게 이유가 이걸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이게 일단 여기 맞는데, 이게 우선순위로 인해서 곱하기가 먼저 곱해지고 마이너스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보면 퇴장시간 이걸 먼저 선행 계산하는 의미에서 얘들을 가루를 싸주면 돼요. 여기까지 가루를 써주고 얘들을 먼저 계산하고 곱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죠. 자, 눌러서 누르고 A 14시 00 15시 00 이렇게 등록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0이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초등, 그 다음에 봉쌤, 그 다음에 무 하고 16 이렇게 하겠습니다. 16시 2시간 놀았다 등록. 그러면 이렇게 요금이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시저 문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봤는데 참 굉장히 좀 내용이 약간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일단 시험 때는 반드시 이거 두 개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 이거는 보너스 개념으로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맞추고, 아니면 그냥 버리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로시저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엑셀 이론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조건부 서식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